빨리 푼 친구들은 앞에 1, 2, 3도 풀어봅시다.
거기까지 진도 못 나갔어. 5번까지만. 5번까지만 하고 듣고 문법도 거기까지만. 자, 여기까지 12분. 종료연습 깜짝 놀랐죠? 12분 종료됐고요. 근데 오늘 쌤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기침이 조금 있을 거야. 그래서 양해를 미리 좀 구합니다. 자, 4번부터 채점 한번 해볼게요. 문제의 난이도는 어땠나 라고 생각하면 막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소재는 요즘에 자주 쓰이는 소재가 아주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4번 문제부터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에 5번이었어요. 예, 좋습니다. 김나영 맞은 거 확인. 자, 5번에 5번이었고요. 네, 한이담도 맞은 거 확인했어요. 넘어갑니다. 자, 6번에 4번이 정답이었고요. 7번에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네 문제 만점 손 한번 들읍시다. 4개 다 맞았다.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얘들아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내가 3월 모고도 분석했고 5월 모고도 분석을 해줬잖아. 근데 그 공통 분모가 좀 있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빈칸 순서 삽입이라는 고난도 유형 중에서는 삽입 문제가 계속해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 본인이 삽입에서 좀 털리는 것 같으면 육모 때 굳이 삽입 잡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내가 했던 것 같고, 또 다른 하나의 팁이 뭐냐면 EBS와의 소재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잘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나 이거 봤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수능에서도 육모에서도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첫 문장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5월 모의고사에서 좀 관찰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문장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털리는 부분이 있어 버리면 뒷부분을 읽을 때 아무래도 연결하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5월 남은 2주 동안 육모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첫 문장에 대한 분석을 좀 더 꼼꼼히 하려고 의식을 하면서 공부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 아시겠죠? 첫 문장을 꼼꼼히 잡는 연습을 오늘 그래서 강의의 포커스로 한번 더 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4번부터 쌤이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4번 틀린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래? 4번 틀렸어요? 틀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림이까지 확인했고요. 자, 우선은 선생님이 불러주는 토픽부터 상단에다가 적고 들어갑니다. 이 글의 주제를 부를 건데요. 이 글의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테니 1번, 2번이라고 달아주시고, 네, 자, 주제 1번은 이겁니다. 생태학과 전통적 경제 이론 간의 갈등. 한 번 더, 생태학과 4번 문제. 생태학과 전통적 경제 이론 간의 갈등.
그러면 생태학이라는 학문과 전통적 경제가 충돌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2번은 이겁니다. 지속 가능성 없는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 지속 가능성 없는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2번 소재를 봤더니 이거 많이 보던 소리 아닙니까? 환경 파괴하고는 경제 발전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자주 나오던 소재가 쓰였었어. 자, 내가 오늘 수업할 때는요. 로직을 따로 잡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플레인한 로직들이 다 쓰였기 때문에 굳이 특징을 잡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홍 색깔 형광펜을 들어서요. 어느 부분이 우리 눈에 걸렸어야 됐는지를 볼 건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보라색으로 필기하는 거 우리 기존 수업할 때 핑크색과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인원 많은데 쌤이 오늘 11시 수업 친구들을 절반 정도를 이쪽으로 불렀어. 설명회 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만 그런 거니까 서로 양해를 하면서 수업 집중해서 듣자. 알겠죠? 오늘 강의의 포커스는 첫 문장이었거든요. 그럼 그대로 직독직해 한번 해보면 생태학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begin to be felt, 느껴지고 있다. 그럼 생태학의 영향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면 지금까지는 느끼지를 않았다. 이것까지 확인이 가능하네. 야, 어느 시기 동안에 1970년대 동안에 느껴지기 시작을 했대. 그런데 이 1970년대는 when? 바로 어떨 때냐면 일부 학자들이 predicted, 예견했던 때네요. The upcoming clash, 다가올 충돌을 예견했을 때랍니다. Between, 그 충돌은 에콜로지와 전통적인 경제 이론 간의 충돌을 바로 예측했을 그런 when에서 열었던 괄호 여기까지 닫겠습니다. 바로 그때 생태학의 영향을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우리 첫 문장 읽었으니까 옆에다가 내용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예견하기 시작했냐면 생태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그리고 트래디셔널이라는 거, 즉 전통적 경제 이론, 그대로 말해 적을게.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clash, 충돌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하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는 지금 생태학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체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죠.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괄호 열고 지금까진 생태학의 영향력을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대답. 몰랐다? 그럼 말을 바꿔볼까? 생태학의 영향력을 몰랐다는 거면 뭐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을까? 경제 이론에 따라서만 생각을 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 지금까지는 경제 이론만 고려를 해왔겠다라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되지? 또 가볼게. 쌤 다음 문장 보니까 디스, 얘들아 바로 이러한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했고, 그럼 이거 무슨 영향력이어야 돼? 생태학의 영향력이어야 되죠. 박지원 나이스. 자, 얘는 그러면서 잠재적인 갈등도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했어. 뭐와 뭐의 갈등이야? 생태학과 경제 이론의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럼 쌤 이 내용은 앞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는 거죠. 자, 그 자체가 became, 점점 어때지기 시작했냐면 인지될 만큼 영향력이 커졌고 점점 더 significant, 중요해졌습니다. 몇 년대에 들어서면서 1980년대 들어서면서. 그럼 쌤 우리 지금 문장을 두 개 읽었거든요. 이 두 개 문장은 서로 같은 말이야? 다른 말하고 있어? 같은 말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뒤에 역접으로 뭘 썼어 얘들아? however를 썼지. 하지만 그럼 어떻게 뒤집나를 주안점을 두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야, 하지만 little attention, 적은 관심이 was paid, 부여되고 있었다. 뭐에 대해서요? 바로 이렇게 위협적인 발전에 대해서 오히려 적은 관심이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by 누구에 의해서요? 일반 인구에 의해서 몇 년이 되기 전까지는요? 9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까지 이야기했던 건 얘네들의 영향력을 뭐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인데
체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however 문장에서 괄호 열고 뭐 하기 시작하면서 전환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런 위협적인 발전에 대해서 그럼 쌤 이 위협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 발전은 생태학적인 발전을 말하는 것 같아? 경제적 발전을 말하는 것 같아? 경제적 발전. 그리고 그 경제적 발전이 누구한테 위협적일 거다라는 얘기야. 생태학에 위협적일 거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딱 맞거든. 그럼 경제적 발전이 생태학에 위험할 것이다. 옆에다 빼서 써줄게요. 왜냐면 얘네 둘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니까 두 가지가 뭔가 대립하고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 이 정도 보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199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관심이 좀 뭐했다? 덜했다. 올라가다가 관심이 조금 꺾이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해될 거예요. 자, even today. 심지어 언제까지도요? 오늘날까지도요. 그럼 쌤 2분 나오면 앞에 나왔던 전환의 논지가 그대로 순접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앞에서는 몇 년대였지? 1990년대 얘기했지. 근데 여기서 뭐로 바뀌었어? today로 바뀌었네. 그럼 90년대 전에 벌어졌던 일들이 언제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말인가 보다.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 아닐까? 그럼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해볼게. 자,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까지도요. The large majority, 많은 사람들은요. conduct their lives,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In a manner, 이런 방법으로요. 대절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얘들아, 뒤에 나올 내용을 맞춰보자니까 however와 이것이 같은 말일 거 아니야. 그 말은 생태학의 위협적인 경제적 발전인 건데 그것에 관심을 뒀어, 안 뒀어? 안 뒀어. 그러면 한마디로 자연을 신경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안 쓰고 뭐만 발전하는데 급급했다는 거야? 경제 발전만 하는데 급급했다는 거지. 그럼 그 내용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봐봐.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indicate, 나타내는 방식으로 살더라. 야, 뭐라고 나타냈냐면 그들이 여전히 appreciate,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더라.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 상황의 그래비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더라. 쌤아, 잠깐만. 우리 알고 있는 그래비티는 뜻이 뭡니까? 일단 지구의 중력이죠. 1번 뜻 갑니다. 그래비티는 원래는 중력이 맞아요. 근데 지구의 중력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지구의 중력은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요? 아니죠.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래비티의 2번 뜻은 심각성 혹은 중대성이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 그럼 여기서는 몇 번으로 쓰였을 것 같아? 2번으로 쓰였구나라는 거 확인되죠? 야, 그럼 심지어 오늘날에도 애들은 이렇게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나타내지가 못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니까. 괜찮지? 그럼 지금도 뭐를 우선하고 있다는 거야? 자연보다? 경제 발전을 우선하며 살아가더라. 마지막 볼게. 아마도요, 사람들은 will finally come to 이렇게 나왔어. 쌤, 시제가 뭐로 다시 바뀌었죠? 미래로 다시 바뀌면서 finally면 최종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전환하면서 순접으로 내려왔던 것의 최종 결론을 얘기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will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네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까지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아마도 사람들은요. come to their sense, 그들의 생각을 알게 될 겁니다. when, 뭐 했을 때 알게 될 거냐면 네, 들어와요. 민희야, 잠깐만 앞에 있어줄래, 그러면? 선생님이 자리 만들어줄게. 자, when, 뭐 했을 때, they are, 그들이 마침내 직면하게 됐을 때 알아차릴 거래요. 뭘 직면하게 돼? 아, 이런 사람이 말했던 예언을 직면하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될 거랍니다. 뭘 깨달을 건데요? 뒤에 보세요. When the last tree, 마지막 나무가 is cut, 뭐 할 거래? 잘릴 거래. 해석 따박따박. 야, 그리고 마지막 물고기가 eat, 뭐 할 거야? 먹힐 거야? 어떤 느낌이야? 자연이
고갈되고 있는 느낌이지. 뒤에 더 볼까? And the last stream, 마지막 하천이 남아있는데 이게 poisoned, 뭐가 됐어? 오염됐어. 무슨 말이지? 자연이 다 오염되어 버린 거네. 이렇게 되었을 때 you will realize that, 너는 대절이 알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왔던 게 밑줄 문장이었지. 그죠? 자, 그러면 나오는 말을 보니까 you can't eat money. 넌 더 이상 뭘 먹을 순 없을 거야. 돈을 먹을 순 없을 거야.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럼 선생님 봅니다. 이 글에서는 대립되는 두 개의 학문이 있었던 것 같아. 맨 첫 문장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뭐랑 뭐가 갈등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학과 경제 이론이 갈등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생태학은 뭘 보호하고자 하는 거야? 자연? 경제 이론은 뭘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야? 경제? 그러면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뭘 늦게 깨달은 거야? 자연, 생태학적 영향력을 늦게 깨달은 거지.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뭘 중시하고 있지? 경제. 그럼 이 프레임으로 다시 봐봐. 쌤, 앞에 우리가 봤던 요 부분의 왼절을 옆으로 빼보면 나무라는 소재가 나왔고 물고기라는 소재가 나왔고 하천이라는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요 소재들은 생태학으로 분류할 거야? 경제로 분류할 거야? 생태학으로 분류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연이 고갈되어 버리고 나면 이라고 우리가 간단히 번역을 한 거고. 그럼 쌤, 여기 나오는 지금 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건 그럼 생태학의 범주예요? 경제의 범주예요? 경제지? 그럼 얘는 경제가 발전한 결과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나한테 돈이 생겼다는 거? 근데 그걸 먹고 살 수는 뭐 할 거래? 없을 거래. 그럼 자연이 고갈되어 버리면 더 이상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거야. 이런 말 하는 거 아닐까?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 괜찮죠? 그리고 뒤에 조금 더 보면 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 이름 나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문이야? 인용문. 그럼 인용문이면 앞에랑 순접이야, 역접이야? 순접. 그러면 너희들 자연 계속 고갈시키면 더 이상 뭐 못할 거야? 경제 발전? 못할 거야. 이 말 똑같이 할 거거든요. 만나보세요. 야, 얘네들은 뭐라고 심지어 concisely, 간결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중요 단어, 간결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야, 인간은 are the only animal, 유일한 동물이야. 야, 인간은 뭘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냐면, blush, 밑에 안 나와도 알아야 돼요. 얼굴을 뭐 하는 거죠? 붉히는 거지. 근데 수특에 나오는 blush란 단어는 그냥 얼굴이 발그스름해지는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마이너스적인 의미예요. 본인이 잘못한 걸 안단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물결, need to, 그래야 한답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need to 뒤에 생략된 한 단어를 보면 아마 blush 아니겠냐? 맞죠? 그럼 인간은 유일하게 블러쉬를 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 안에서 인간은 반드시 뭘 해야 돼? 블러쉬를 해야 돼. 그럼 쌤,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이 마지막 어구의 함축적인 의미까지 이해하고 가봅시다. 일단 블러쉬라고 하는 건 내가 잘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뭘 잘못하고 있었지? 뭘 무시하고? 생태학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뭐만 우선해서 살아왔던 거지? 경제 발달만 우선시했던 거죠. 그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생태학의 영향력을 무시한 채 경제 발전만 추구한 것, 요 얘기겠지. 좀 더. 그거 잘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잘못했다. 아, 이렇게 살아온 걸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자. 뉘앙스까지 푸셔야 돼. 됐어요? 한번 다시. 자, 우리는 생태학을 무시하고 경제적 발전만 우선하며 살아온 것이 잘못된 걸 인정합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선지 한번 내려가 보면 자 가보자. 선지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자 1번부터 볼 건데 그러니까 you should worry. 야 너는 걱정을 해야 돼. 그럼 얘들아 뒤에 나올 말 맞춰봐. 1번을 정답으로 만들고 싶으면 뭐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 내가 생태학을 무시하고 경제만 우선시했던 거를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뒤에 대상을 보니까 unequal growth야. 불평등한 성장이에요. 성장의 불평등이 걱정의 대상인가요? 아니죠. 그럼 1번 선지 왼쪽에 여백 있잖아요. 거기다 한번 써볼래요? 쌤 1번이 오답인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걱정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그러니 자네들이 수능이다 생각하고 이 문제 풀었을 땐 1번에 unequal growth에 X가 쳐져 있었어야 돼. 고준영이 그 X 쳐져 있나 봐라. 2번 가볼게요. You can only choose. 너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One of two desirable options. 두 가지의 바람직한 선지 중 하나만 선택해. 그래 2번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양자, 택일. 그래 양자, 택일은 뭐랑 뭐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야? 자연이냐? 경제냐 중에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필자는 어디까지 갔어? 둘 중 뭘 알아야 돼? 자연을 지켜야 해. 이렇게 결론 내린 거 아니야? 그럼 2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양자 택일이 X인 거고 필자는 자연을 우선까지 얘기를 해줬잖아. 자네들이 지금부터 나한테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을 부분이 이 선지 분석이야. 해석 잘해. 이거 분석 시간 주면 충분히 해요. 그런데 선지 분석은 내가 하는 것만큼 디테일하게 못해. 그걸 잘 들어줘야 돼. 내려가서요. 3번 갑니다. True wealth, 진정한 부는요. lie in preserving tradition, 전통을 보존하는 게 있는 거지. Not accumulating monetary asset, 화폐적 자산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쌤 그럼 만약에 4번이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려면 전통과 화폐를 대립시켰어야 돼요. 전통 vs 화폐의 대립구조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 글의 대립구조는 뭐 대 뭐였지? 자연 대 혹은 생태 대 경제발전이었잖아. 그럼 3번 옆에다가 대립구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4번 가볼게. 자, you should invest in sustainable food. 너는 지속 가능한 음식 원천에 투자해야 돼. to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럼 to 이하가 목적이죠. 그럼 얘들아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는 목적은 뭐였지? 자연을 보호해라.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어? 경제 성장을 최대화하자. 그럼 4번 왼쪽에 써지겠죠? 목적 오류라고 간단하게 쓰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었으니까 빠르게 읽을게. 자, 경제성장인데 without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없는 경제성장은 cannot provide essentials. essential에 s부터 들어가면 명사입니다. 필수품이란 뜻이에요. 그럼 결국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정답 몇 번? 5번. 그럼 나 봐요. 글 이렇게 끊을 건데 이해되나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끊었죠. 하나 더 끊을 건데 어디서 끊는 게 적합할 것 같아? 1번 여기, 2번 여기. 둘 중에 어디가 적합해 보여? 2번이 맞겠죠? 왜 그럽니까? 요 덩어리를 기점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인지하지는 못했어. 그러니 마침내 미래에는 자연이 고갈되고 나서야 니네가 이거 알아차릴 거다. 그러니 조심하자. 요런 큰 흐름으로 봐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나왔던 concisely라는 단어 있죠. 이거 요즘에 워낙 많이 나와서 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강조하고 넘어갈게. 이거 뜻 뭐라 그랬니? 간결하게. 그러면 ly가 빠진 상태 먼저 한 번만 정리할게. concise라는 게 형용사 형태로 훨씬 많이 나와. 얘네 뜻이 뭐가 되는 거야? 간결한 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거랑 수특 기준으로 조금 많이 나왔던 유의어들을 내가 뽑아왔거든. 그게 하나가 이거 아마 중간고사 범위 들어갔던 애들 있었던 것 같아. 3모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succinct. 이거 뜻 뭐였지? 간결한 이란 뜻이었거든. 기억나는 친구들 손 들어봐. succinct. 기억나죠? 휘경지문 맞죠? 좋습니다. 자, succinct 하나 갈 거고요. 우리 아는 익숙한 단어로 따지면은 이거 brief. 간략한 이거랑 똑같은 단어고.
하나 더 조금 어려운 단어 들어가면 abbreviated라는 단어 있거든요. R이에요. 자, abbreviate까지만 쓰이면 동사로 축약하다. 그럼 ed가 붙었으니까 짧게 줄여진, 간결한 요거랑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큰 소리로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단어부터? 뜻은 뭐라고요? 1번 뜻 succinct, 두 번째 brief, 세 번째 abbreviated. 이렇게 같은 단어 기억해 놓고 갑시다. 됐어요? 좋아. 일단 온 친구가 있어서 쌤이 잠깐만 끊을게. 자리 정리 한 번만 하고 가자, 이참에. 쌤이 지금 10분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좀 쉬시고요. 자리 정리 한 번만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앞에 타이머 10분. 집에 못 가, 이거 사. 영은아, 그 옆에 같이 앉아도 되겠니? 응, 고마워. 안녕, 왔어. 오늘 저기 애들이 다 여기로 바꿔서 와서 많은 거니까 저 뒤에서 세 번째 줄 있지? 거기 왼쪽에 자리 비어있거든? 거기 들어가서 앉으면 돼. 민영이 수트는 갖고 왔어? 응. 거기에 우리 테스트 2회 했고 4번 하나 해제했어. 10분 쉬려고. 아, 예. 하자겠다 이렇게. 여기에 제 이름 묻혀져 있는 거 아세요? 어디 있어? 여기 이거 제희. 그러네? 왜 나 이제 봤어? 언제 붙였대? 엄청 예뻐. 아, 그래? 내가 그 제습으로 바꿀게. 혹시 너무 추우면 말해줘. 이거 끄면 엄청 탁할 거야. 26도로 했거든. 서연이는 야, 유튜브 들어가 봐. 이게 올라갔나 모르겠다. 이거 일단 수업 들을 때 프린트. 나도 저걸로 보고 올게. 맞아. 네, 월요일에 할 거야. 너무 괜찮았어. 야, 너 사진 나는 하트를 눌러놔. 안 돼. 같은 사진 저렇게 봐. 같은 사진 죄송합니다. 친해져. 2022년. 찍은 거야? 삶은 아닌가 봐. 연주의 삶인데. 서연아, 쌤이 오늘은 태블릿으로 수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HG22492989 HG 2249 2989. 제 거 구독을 안 하셨나봐요. 계정이 없어요. 그거 올라와 있지? 걔부터 보고 8, 9, 10 했고 11, 12는 지금 업로드 중이네. 그래서 이거 보고 나면 아마 될 것 같아. 목요일은 수업 안 목요일엔 진도 안 나왔어. 그래서 오늘 5강 8번부터 처음 나간 거거든. 그리고 목요일에 원래 왔던 애들이 2명인데 걔네는 그날 단어를 다 끝냈어. 그럼 목요일에 빠졌던 애들은 오늘 얘 듣고 단어까지 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영상 먼저 들읍시다. 단어는 얼마나 외웠어? 200. 외워왔어? 그럼 끝까지 다 아는 거야? 200개 외운 거면? 아니야. 진짜 화요일 날 200개. 진짜. 일단 이거 먼저 들어. 그러면 단어 못 외웠다는 거지? 하나도? 하나도? 알았어. 선생님. 선생님 주세요. 선생님 이쁘대요. 나요? 제가 오늘 근데 제가 야, 지수야, 웰컴 기프트라도 줘야지. 아이스크림 먹을래? 일로 와. 제가 먹을래요. 일로 와, 컴히어. 나와. 속이 안 좋은데 아이스크림 먹어요? 네. 근데 선생님 저 2개 주시면 왜? 젤리 먹고. 아니, 너는 단어도 안 했다면서 무슨 다 연습을 했어요. 도대체? 선생님 저. 웰컴 기프트? 이건 좀. 내가 생명과학을 포기한 선배로서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자꾸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야, 준이야, 먹고 잠 깨. 잠 깨. 안 졸린 거야?
눈이 흐리멍텅하던데? 그거 봐요. 화요일 날 고강 영상 들으라고 하신 거. 맞아, 맞아. 24강 첫 번째로 제가 지금 화가 나는 상태인데 저게 용량이 딸려서 절반이 끊겼나 봐. 그래서 내가 제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너 사실 김세현보다 못 봤지? 맞아. 너 세현쌤만 봤어. 나 이거 먼저 너무 충격먹어가지고 너무 싫어. 희담이도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어머니한테 희담이 칭찬을 또 내가 했는데 말이지. 엄마 저 미친 거 알아요? 내가 희담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점수를 그렇게 나와서 제가 면이 안 삽니다. 제가 이렇게 너만 괜찮은 거야 너만. 아니 나 모의고사는 잘 나오고 있으면서. 그거 근데 그거 학교쌤 영향이 너무 커요. 예? 제가 학교쌤을 좋아했으면 잘 봤을 거예요. 진짜요. 제가 내가 좋아하기 힘들지 않나? 1학년 때 학교쌤을 싫어해서 낮게 나왔거든요. 아니 희담아 그럼 넌 날 안 좋아하나 보다? 학교쌤. 날 안 좋아하나 봐? 학원쌤은 별개인데. 아우 이게 아주 밥 먹고 왔어? 안 돼. 네. 갈 순 없어. 지금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9시 15분쯤에 나가도 돼요. 왜 구체적인 시간이? 네. 왜? 그 아버지께서 저희 누나가 그 근처에서 어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하하. 아버지가 너 누나 있어? 네. 몇 살이야? 성인이야?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니 나 아버지가 너 10시까지 남기라 해서 내가 아버지 맞아? 네네. 이거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려. 아버지가 말씀드린 거 내가 보내드린 거라고? 보내준 거라고? 아니면 원래 남아있어야 된다고?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다? 그러면 9시 15분까지만 아까 내가 시켰던 거 있지? 해주는데 아마 9시 15분이면 내가 중간에 이걸 끊고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거야. 오늘 인원이 많아서. 그러니 도윤이가 그때까지 쌤 저 몇 번까진 했어요 라고 하는 걸 사진만 좀 찍어서 남겨줘. 그렇게 하고 가면 내가 수업 끝나고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보고 남은 거는 수요일까지 끝내오자. 즐겁네. 밥도 먹고 농땡이 45분이었지. 나도 그때 맛있어요. 빨리 헬로키티 최고 골라보세요. 야, 근데 이거는 선생님 조카도 안 입을 것 같은데? 너무 너의 취향이야? 빨리 골라봐요. 제가 하얀 옷을 엄마 뭘 다 빨아. 그래서 네가 꾸역꾸역 입고 있는 거구나 지금 겉옷을 창피해서. 야, 몇 마리야 지금? 근데 빨리 최애 골라. 빨리 최애 골라. 여기서. 근데 나 약간 1순위로 순위 관계 얘. 이 친구. 제이랑 커플이시네요. 제이랑 커플이야? 알았어. 너 먹었네. 또 먹으려고? 또 먹으려고? 왜 그래 나 완전 줄 미안. 때려 넣어. 때려 넣어. 하영아. 그 우리 평일에 나갔던 범위 강의 혹시 들었어? 이상한 거 없었어? 잘리는 거예요? 뒤에 잘렸잖아. 왜 잘린지 알아? 그럼 물어봐야지. 들었으면 물어볼 것인데 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뒷부분에 저거 용량이 딸려가지고 나도 몰랐는데 절반이 날아간 거야. 근데 그거 휘경 시험범위거든? 쌤이 빨리 최대한 재녹화를 해서 올릴 테니까 그거 올라가면 드러나야 돼. 나 요즘에 복습 잘 하고 있는 거야. 거의 수업만 듣고 끝나는 느낌인데? 그나마 단어 조금 하고. 네, 그러면 안 돼. 내신 범위 커버 안 돼. 쌤이 다음 주에 봄 노트 나올 테니까 봄 노트 나오면 나갔던 범위들 다시 다 옮겨 놓는 것부터 시작. 알았지? 왜? 괜찮잖아.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별로? 안 별로잖아. 하나 안 한 거랑 목표랑 하나 안 한 거랑. 아니 싫어. 난 수특이라 했는데. 왜요? 네가 물어보니까 괜히 안 하고 싶어. 아니 두희가 어제 DJ 파티에서 헌팅하고 다녔다며. 이거 너무 웃기잖아.
뭐지? 어제 어떤 애가 왔는데 그 얘기하던데 원래 DJ 파티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거의 그 기승전결로만 계속하고 끝났다 그러는데. 그냥 그 도대체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거야? 아니 그게 전후 사정을 알아? 교감쌤이 일단 한 번 아이디어를 맡고 나서 이제 계속 빠르신 거예요. 그런 거. 아. 아니 나는 이렇게 오래 사교육에 있었지만 DJ 파티를 하는 학교는 처음이야. 아니 본방까지 들렸어. 진짜 싫어. 진짜? 아니 애들 울렸어. 시끄러워가지고. 아 진짜? 난 사실 전까지 왔어가지고. 아 넌 너무 좋았어? 얘도 너무 좋아했어. 아 너무 좋았어. 아 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네요. 아, 대학에 붙어서 클럽에 가서 즐기시길 바랄게요. 아? 아 쿠폰. 오 마이 갓. 근데 시간이 끝나고 다음 인터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깨는. 요청하십시오. 편하게 드림. 뭐야 내 거 아니야 그거? 그지? 응. 아니 왜 일로 들어와? 너희들 아니 절로 가야지 아가들아. 절로 가야지. 저기 다 보여. 다시 시작해. 가이기 집애야. 안 끝났어. 남자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뭐 얘는 날 보고 랩을 하는데 좀 무섭다. 쌤,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앉아. 드라마 같았어. 심지어 옆에서 어떤 애가 아, 그래. 자,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어날게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들어갈 건데 내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편하도록 일부러 다 직독직해 분석하는 거니까 조금 진 빠져요, 이게. 왜냐면 지금 정시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수업이 나가냐면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우리 분석하지 않지. 나연이나 준영이 수요일에 듣는 강의처럼 정말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만 딱 짚고 넘어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정시반 커리를 따라가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우리는 수시반으로서 듣고 있는 영역도 있고 그리고 둘째로 수시반의 경우에는 지문에 대한 정독이 완벽하게 되어야지만 변형되는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능력도 생기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다 봐주는 거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력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서 보는 거니까 그냥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힘들겠냐, 봄쌤이 힘들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나래요. 이 새끼가 나래요. 먹고 있으면서 나래요. 그런가 봐요. 또 졸라 화가 나는데 어찌됐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번 문제는 좀 많이 안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손 들어볼래? 틀린 친구들? 잘했어. 미래의 래퍼가 한 명 틀렸고요. 나연이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제가 말로만 한번 빠르게 가볼 테니 눈 떼지 말고 지문 보세요. 준비가 됐죠? 은솔이도 준비된 것 같아요. 자, 이 글의 토픽을 잡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정답 몇 번이었냐? 5번이지. 5번? 5번 맞고요. 5번을 한번 읽어보면 중세교육은요. 심층 학습을 위한, 즉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하기에는 미흡했다. 이것도 주제가 될 수 있고 하나 더 쌤이 좀 간결하게 적어드리면 중세교육의 한계입니다. 간결하게 적으면 그 옆에 좀 첨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중세교육의 한계 이렇게 적으시고 쌤이 아까까지 너무 피곤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확 엔돌핀이 올라온다고 할까요? 나 안 믿죠? 또 그래. 애들이 다 썩었어. 내가 말했잖아. 고1 애들 수업할 때는 이게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해. 내가 A라고 하면 그 A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나요. 내가 힘들어 니네가 하면 나요. 바로 이렇게 반박을 하시죠. 졸라 띠꺼운데 아무튼 예뻐요. 자, 중세교육의 한계라고 잡았는데 괄호 열고 중세교육은 이 글에 따르면 암기와 이해 중심의 구두 교육 방식의 한계.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제 문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문장? 첫 문장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첫 문장부터 한번 따박따박 들어가 보자. 자, 책 보면서 자, Early Medieval University 나왔으니까 초기 중세 대학들은 그럼 중세 교육의 상황을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 왼쪽에다가 중세 교육의 상황이라고 적어주세요. 굿.
좋습니다. 더 읽어갈게요. 자, 그 초기 중세 대학들은요, had no easy way to야. 얘들아, 직역하면 투부정사할 쉬운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되지? 그럼 간결하게 말하면 투부정사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게 어려웠냐면, convey information and idea. 인포메이션과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어려웠어. 그들의 학생들한테. 자, 그럼 첫 문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뭐예요? 뭐가 어려웠다? 전달이 어려웠다. 라는 메시지가 남아있으면 됩니다. 굿. 다음 문장 읽을게. 자, machine to print word and drawing on paper with ease. 여러분들, with ease는 한 글자로 바꾸면 easily-라는 부사로 바꿀 수 있죠. 그럼 결국 machine, 기계인데 print word, 단어나 drawing, 그림을 프린트, 인쇄해낼 수 있는 on paper, 종이에다가 with ease, 쉽게. 근데 그 기계가 didn't appear, 없었거든요. until, 언제까지는? 15세기 중반까지는. 그러면 전달이 어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인쇄가 불가능했기 때문이구나. 계속 이렇게 뇌에 박히면서 읽어야 돼, 얘들아. 이거 놓치면 육모때 진짜 털리고 와요.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형광펜 단서가 들어가는데 어디다 밑줄 칠까요? so 잡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so 옆에다가 씁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중세 교육의 상황이었죠. 정보 전달이 어렵다. 이유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so 부분은 그 결과를 말하겠네. 그 어쨌든 가르치려면 전달은 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프린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밖에 없어? 입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so 부분을 읽어보면 so 그러므로 professor, 교수들은요 simply told their class, 그들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simply told 뭐 했어요? 말만 했어요. what they wanted, 그들이 원하는 것을요. 자, 이때 대명사 잘 잡아. they wanted의 they는 프로페서야. 그럼 교수들이 wanted, 원했던 거지. them, 그들이 기억하고 이해하는 걸. 그럼 중간에 껴있는 them은 누구겠어요? 학생.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거 네모 박스 한 번만 쳐볼까? That oral communication의 네모 박스를 한번 쳐보자. 그렇지. 쌤 그러면 바로 그 구두적인 소통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중세 교육은 인쇄 기술이 없었어서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터라 뭐로만 교육이 되었다? 구두로만 교육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 머릿속에 싹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야 돼. 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 오케이. 자, 그럼 그 구두적인 소통은 had some advantage. 형광펜 단서 나왔네요. 뭐 잡을까? 어드밴테이지 잡읍시다. 그럼 얘들아, 어드밴테이지라는 단어를 봤기 때문에 뒤에 무슨 말이 나오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 이점이 제시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어드밴테이지 옆에다가 이점이라고 적읍시다. 더 가볼게. 자, 그 이점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이 문장 해석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봐. Incorporating, 결합했어. Rich vocabulary, 아주 풍부한 어휘들을. of, 무엇에? 제스처와 단어와 inflection, 오르내림이란 표현이라 어조라고 쓰인 거야. 말을 할 때 나오는 오르고 내리는 거니까 inflection은 어조라고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몸짓과 단어와 어조의 풍부한 어휘들이 incorporating, 결합된 거지. 근데 이런 말들은 다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that made the best of lecture master. 그 강의를 가장 잘 마스터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풍부한 어휘들이 결합된 거지. at, 뭐 하는데 마스터한 사람들이냐면 simplifying and clarifying their complex idea.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는데 가장 잘 마스터한 lecture,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풍부한 어휘들이 incorporating, 합쳐지면서. 따라하시면 끄덕해볼까? 어려운 문장이거든? 그러면서 and for several hundred years, 그러면서 수세기 동안 this, 이것은. 그럼 여러분들 이때 this 박스 쳐볼래?
선생님 여기 this에 박스를 쳤다는 건 뭘 받아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앞에 있었던 oral communication을 받겠죠. 자, 이런 이점을 누리게 되면서 그 구두적인 소통은 자, 이거 해석 보세요. was only game in town이야. 그 마을에서 유일한 게임이었다. 이게 직역이죠. 자, 근데 이거 위에다가 의역 적겠습니다.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의역하겠습니다. 다시 this was only game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의역하겠습니다. 사전에 아무리 게임을 검색해도 이용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맥락상의 의역으로 풀고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청량은 들어가니까 잘 이해해 놓자. 자, 근데 다음에 연대지 단서 또 뭐 나왔어요? but. 잡고 가야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형광펜 쳤던 건 뭐였어? 바로 앞에서는? 어드밴테이지였지. 그럼 여기서 뭐 나왔어? 벗 나왔지. 그럼 예상되지 않아요? 앞에 이점 설명했고 벗이 나왔다는 건 뭘 얘기할까? 단점. 단점. 그리고 이걸 괄호 열고 한계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법부분 읽어볼게요. 하지만 deep learning, 깊은 학습은 require, 필요로 하는데 intellectual struggle, 어떤 지적인 투쟁을 필요로 한다. 이 투쟁이라고 하는 건 정말 뭔가 싸운다기보다는요, 열심히 임하는 모습도 strugg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적인 열심히 일하는 게 필요한데 in which, 그 안에서 learner, 학습자들은요, try not just, not just 동그라미 쳐놨어? 그럼 뒤에 뭐 먼저 찾아야 구조 분석이 빨라? 버돌소 찾아야 구조 분석 빠르죠? 찾았으면 동글동글. 아, 현나 잘 따라오네. 그럼 다시. 야, 그 러너들은요, not just to comprehend,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필요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적어봐. comprehend와 remember에다가 꺽쇠를 묶어봐. comprehend and remember에다가 꺽쇠를 묶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봐봐. 자, not just 여기 나왔고 but also 여기 나왔어. 그럼 not only A, but also B가 되는 거니까 다 끝냈어? 카톡 보내놓고 가. 고생했어. 자, 그럼 not only A, but also B가 되는 거니까 A보다 뭐가 중요한 거지? B가 중요한 거야. 그 논리에 따르면 묶었지? 얘는 중세 교육에서 가능한 것이었을 거야. 말로도 이해시키고 기억시키는 거 그렇게 큰 문제 되지는 않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버돌소 뒤에 나오는 게 어디서 못했던 걸까? 중세 교육에서 못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뒤에 또다시 꺽쇠. apply, analyze, synthesize, evaluate, and theorize까지 꺽쇠로 달아서 이 부분은 중세 교육의 한계가 됐었겠죠. 자, 그럼 결국 얘들아, 이 글 안에서는요, 중세교육의 현실도 말했고, 그래서 구두소통이 많았다는 것도 말해줬고, 구두소통에 이점도 있다는 걸 말해줬고, 구두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해줬는데,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마지막에 전환되고 끝나는 뭐가 돼야 맞는 거야? 한계에 쏠려야 주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 갑니다.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5번. 한국말 선지라 나머지는 보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 넘기지 말고, 얘들아, 이 마지막에 읽는 이 문장 자체가 구조 분석이 꽤나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입 닫고 있을 테니까 직독직해 머릿속으로 한 번만 해봅시다. 쭈글쭈글. 안 하는 애들이 있네. 웃으면 강냉이 털러 간다. 가은아, 해석되는 거 어때? 아, 잘 돼? 잘 돼? 오, 좋아. 아, 그래요? 이 반에 가은이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괜찮다고 한 명은 도리도리를 격하게 했거든요. 선생님, 저 이거 어렵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자, 그럼 반대로 팔 높게 들면 안 되는 거 알죠, 여름에는? 괜찮았어요. 괜찮게 느꼈어요.
알겠어. 이게 왜 그랬냐면 얘들아. 그럼 괜찮게 해석된 친구들도 이 구조는 보였나를 봐야 되거든. 여기 앞에 with부터 먼저 체크해야 돼. 여기. 자, 여기다 내가 1번이라고 색깔 표현을 해볼게. 쌤, 저기 1번에 나온 문법은 뭐였냐면 with를 가지고 들어간 분사 구문이 있었어.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해석 실력 때문에 설명을 조금 해주면, 자, with 분사 구문은 뒤에 이렇게 명사를 가지고 오면서 ing구로 이어지거나 pp구로 이어지는 게 길게 뒤에 붙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오면 얘는 해석을 할 때요. 명사가 뭐뭐 하는 ing라면, pp라면 뭐뭐 된 채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잘한다. 자, 그럼 이 구문이 어디 들어갔었냐? 자, 뒤에 나오는 lecture라는 표현이 있었죠? 어디 갔어? 요렇게. 자, 요 lecture라고 하는 게 with 뒤에 들어간 명사예요. 강의잖아. 근데 이 강의가 just, 단지 무엇을 하는 강의냐면 요렇게 꾸며주네? to say, 말하는 거야. The content of a subject, 그 소재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지. In front of a student, 누구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까지가 닫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 있죠? ing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with 분사 구문에 이어지는 ing예요. 그 with 분사 구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all the class time까지 끊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여기 맞춰서 직독직해를 해보면 학생들한테 학습 소재에 대해 내용을 말만 하는 강의들이 모든 클래스 시간들을 taking up, 뭐 하면서? 차지하면서 이렇게 번역돼야 맞았던 거야. 되면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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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되면서 little, if, any, 컴마 있는 건 빼버릴 겁니다. 안 읽으셔도 되고요. 쌤, 스페이스를 꾸며주려고 하는데 앞에 무슨 어구가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어구가 붙어 들어가요. 그럼 스페이스가 remained,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스페이스라는 추상적인 명사, 왜냐면 무슨 공간인지 모르잖아. 그래 얘들아, 이거 알고 있어? 스페이스는 공간 말고요, 여지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여기선 여지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이하로 쭉 들어가는 구간 있죠?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묶여서 앞에 스페이스를 꾸며주는 부분이야. 그럼 쌤, 뒷부분의 번역, 즉 슬래시 뒷부분의 번역은 이렇게 되는 거네. 투부정사 할 여지가 남아있지 little, 뭐하다? 않다. 이렇게 번역돼. 그럼 뒤에 붙여볼까? 뭐 할 여지가 없냐면요, help them,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뭐에 참여하도록? those higher order, 그렇게 높은 질서를 가지고 있는, 즉 더 어려운 정신적 활동, 이게 바로 중세 교육으로는 할 수 없는 고차원의 정신적 활동, 그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뭐했다? 않았다. 이렇게 번역됐던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밑에 연필로 바꿔봐, 샤프로. 선생님 지금 시간 2분 잠깐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직독직해 빠르게 흘겨 쓰고 넘어갑니다. 지금 노란색 문장 흘겼어요. 흘겼어요.
혹시 어려운 친구들 위해서 한 번 더 쌤이 직독직해 말로 할 테니까 눈으로 봐봐요. 자, with the lecture just to say blah blah. 학생들 앞에서 학습 소재의 내용을 말만 하는 렉처들이 모든 클래스 시간을 차지하게 되면서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뭐 하는 여지가 그들이 고차원의 어려운 정시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됐으면 쌤 봐봐. 내가 여러분들이랑 계속 상담도 많이 하고 요즘에 겐톡으로도 뭘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봄쌤이 카톡에서 뭔가 잔소리한 적이 없는데 하면 일단 잘하고 있어서 내가 시급하지 않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쌤한테 이제 후드려 맞는 친구들이 니는 오늘 내가 연락을 해야 된다. 자, 후드려 맞는 친구들이 보면 보통 뭐 때문에 틀리는 거냐면 해석의 정확성이 털리는 거야. 준혁아, 너 지난주에 쌤이랑 했던 카톡 기억나니? 그 5월 모의고사 21번 문제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우리는 달의 아이들이다. 그 지문 기억나나 혹시? 그 지문에 틀린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 내가 해제를 안 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보통 뭐냐면 지문 내용은 다 알았는데 선지 해석이 잘못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아는데 선지를 못 고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고3들이 막바지로 갈수록 또 해석이 무너지면 못 푸는 거야. 아주 간단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제 고3들이 막바지 파이널 과정으로 갈수록 오히려 뭘 놓치냐면 해석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기 시작해. 시간 때문에. 근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1등급이 잘 나오던 아이들도 무너질 거고요. 본인이 목표 등급을 달성한 애들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후반부에 무조건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오히려 다시 나는 마치 수능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애다 라는 생각으로 정확한 해석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공부하는 게 좋고, 자네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선지소거하다가 2개가 헷갈리잖아. 3개가 헷갈려. 그때도 내가 줄 수 있는 팁이 뭐냐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옆에 선지 해석을 쓰려고 한번 노력해봐. 이게 눈으로만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차이가 해석을 쓰다 보면 얘가 얘랑 이렇게 다른 거구나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훈련입니다. 한번 해보면 좋겠어.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6번 지문 넘어갈 거고요. 자, 오늘 6번도 틀렸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포커스를 누구한테 맞출까? 6번 알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가보자. 쌤 6번 문제 토픽 부르겠습니다. 자, 토픽은 좀 길어. 부정적인 사회적 관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관점에 대한 소수 집단의 대처. 그럼 소수 집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인종적으로 좀 소수 집단 이런 거 말하는 것 같고요. 네, 이 글에서는 로직도 하나 잡을 겁니다. 요거 놓치지 말자. 자, 이 글의 로직은요. 로직은 while A, B의 전환이라고 잡을게요. 자, 이 문제를 맞췄던 분들도 여기 체크됐나 보십시오. 자, 칠판 보시겠습니다. 분홍 색깔은 일단 여기부터 먼저 잡을 거예요. 쌤, 분명히 주제 문제니까 첫 문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첫 문장 제대로 읽었을 텐데 다음에 뭐가 나와버렸어? while이야. 그럼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B가 중요하지. 그래서 컴마 뒤를 먼저 보려고 봤더니 컴마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이 말이 딱 나와버려. 여기.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앞에를 열심히 읽었지만 컴마 B에 나오는 내용이 늘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뭐 해버리네, 글을? 뒤집어 버리는구나. 그럼 앞 내용과 뒷 내용은 반대를 이룰 테니 뒷부분이 주제의 결론이 되겠구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지문이고, 뒷부분에서도 단서가 쏟아지거든요. instead라는 것도 나와 있고 연구 나오면서 결과까지 추론할 수 있고 in short 나오는 거 보니까 요약까지 해주네요. 선생님, 그럼 이 글은요, 여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크게 갈라지는 글이구나. 요걸 좀 이해할 수 있겠네? 글의 구조를.
자, 그럼 그렇게 맞춰서 쌤이 한번 가볼게. 내가 오늘 조금 그 자리 배석 때문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 어렵지 않은 문장은 구조 분석을 안 잡아볼 거거든요. 근데 따라와지나 보시고 어려우면 손 들어주세요. 괜찮으니까. 알겠죠? 자, 가보자. 야,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적 영향력이 있냐면 본인 책 바로 좋고 칠판 보고 쫓아도 좋아. 자, 이 문화적 영향은 뭐와 관련됐냐면 정체성과 아니면 차이에 관련된 문화적 영향이 있다. 그 말은 정체성과 사람들 간 차이가 벌어지는 게 누가 영향을 준 거다? 문화가 영향을 준 거다. 그럼 다시 문화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정체성이 달라진다. 간결하게. 자, 그리고 그 자체가 related to 뭐로 이어지냐면 왜곡된 자기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럼 봐. 내가 나를 인식할 때 뭐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인식이 뭐 될 수 있습니다?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까지 읽었을 때 머리에 남는 메시지, 문화에 의해 자기 인식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되나요? 더 갈게. 특히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그래요. Who occupy marginalized. 엄청 중요한 단어. 자, marginalized 하면 뭐 된 거죠? 변두리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소외된 이라는 빈출어휘죠. 자, 소외되거나 억압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면 더 그렇습니다. 좀 더 볼게. while 비록 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사용되더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개념을 지지하려고 사용되더라고요. 그 개념은 뭐였냐면요. 개인들인데 차별에 be subject to 영향을 받고 있는 개인들 like 예를 들면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민족적인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같은 거요. 괜찮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have low self-esteem 자존감이 어때요? 낮아요. 자, 이제 체크. 쌤 여기서 자존감이 낮아요. 어려운 말 많이 나오거든.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은 즉 소수 집단은 internalize negative social view도 물결이에요. 얘들아, internalize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내면화했다. 내재화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내재화했다는 건 사회적 관점을 수용했다는 거야? 거부했다는 거야? 수용했다. 그럼 앞으로 internalize면 그냥 뭐 했다? 받아들였다. 그럼 결국 사회가 나를 나쁘게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인식이 뭐 한 거구나? 낮은 거구나. 그럼 그 말은 윗줄로 올라가면 자기 인식이 뭐 될 위험이랑 똑같은 말이구나. 왜곡될 수 있다. 결국 쌤 앞부분에서 말한 건 소수 집단이 가볼게. 자, 이 소수 집단이 사회적 영향을 받다 보니까 되죠? 결국 자신들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좋아지더라, 나빠지더라? 나빠지더라, 아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렇게 내용 잡히면 돼. 됐나요? 그런데 this is not the worst case. 항상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면 아무리 사회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자의식을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추론되죠? 그럼 더 들어가 보자. In fact, 사실 말이야. Even some early perception research. 아, 조금만 읽어볼게요. 심지어 초기의 인지적인 연구들이 얘는 분석할게 대쩌리아를 보여준 거야. 야, 뭘 보여줬냐면 minority, 소수 집단이 do not just, 단지 passively, 소극적으로 1번 뜻 아니면 수동적으로 2번 뜻이죠. 근데 얘들아, 소극적이든 수동적이든 뭘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지?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냥 사회적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나 뭐하고? 않고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passively가 나온다는 건 그냥 그대로라는 쉬운 말로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부정적인 관점, 그들한테 가해지는, 즉 사회가 그들한테 부과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던데요. 흐름 조금 더 잡을게. 자, 여기 not이라는 무슨 어구 있었어, 아가들? 대답 안 나온다. 무슨 어구? 부정. 근데 뒤에 뭐 나왔어? instead 나왔지? 그럼 부정 붙었으니까 뒤에 무슨 문?
긍정문 말하겠지. 근데 instead 붙으면 부정, 긍정, 긍정, 부정의 반대지만 하는 말은 뭐 하다 그랬죠? 같아요. 그럼 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이 두 가지 합쳐서 오히려 actively 어떻게 하더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더라. 같은 말이네. 야, 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더라. 자신들의 인식을 우호적으로 말이야. in the face, 뭘 직면한 상태에서 차별적 태도들을 직면한 상태에서. 됐죠? 자, 그럼 쌤 이 마지막 부분의 프레임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당연히 사회적 영향은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 인식은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 부정적 인식이 자의식에 그대로 적용하게 하는 거야? 끊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야? 끊으려는 액티브한 노력을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자의식 중 favorable, 우호적인 자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말이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내용 이해했을 때 또 우리 육모 때문에 감을 좀 살리자. 자, 다음에 밑줄 친 거 뭐야? 연구. 그럼 역접이야? 순접이야? 순접. 마지막에 밑줄 친 거 뭐야? 요약하면. 그 역접이야? 순접이야? 순접. 그럼 뒤에 읽어야 될까? 털고 넘어가도 상관없을까? 털고 넘어가도 상관없어. 다만 쌤 여기까지 읽고 뒤에 버릴게요. 이딴 근거가 아니라 단서가 이거니까 넘어가자라는 논리적인 근거여야 돼. 선지 내려갈게. 자, 1번부터 읽어줄 테니까 봐봐요. Integration, 통합합시다. Minority, 소수를 도미넌트, 지배적 문화에. 뭐가 틀렸냐? Integration이 틀렸지. 통합이 아니라 나는 소수 집단으로서 정체성 유지할 거야. 이 말인 거잖아. 2번 가볼게. Culture preservation, 그러니까 문화적 보존의 노력 within minority. 잠깐만. 문화를 보존하는 걸까? 자의식을 지키는 걸까? 자의식이죠? 그럼 보존의 대상이 틀렸군요. 보존의 대상이 틀렸군요. 3번 갈게. representation, 보여주는 건데 minority를 popular culture media, 매체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뭐가 글러먹었냐? 매체가 아니죠. 4번 갑니다. 마이너리티의 전략 to overcome negative social view. 일단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까지 읽은 걸로만 답을 고를 땐 뭐가 조금 걸리지 않니? 스트래티지가 좀 걸리잖아.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극복하려고 해. 이 말만 하는 건데 얘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이 말만 하고 끝났거든. 그럼 그 전략이 어디 있겠어? 밑에 나와 있었겠지. 그러니 과감하게 난 4번을 찍었을 것 같고 혹시 모르니 5번까지 봤겠죠? 부정적, 그러니까 지배적인 문화가 소수 집단의 자존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자, 맞춰봐. 일단 5번은 지문에 있던 말이야, 없던 말이야? 다시, 소수 집단의 자아 정체성에 지배적 문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거 있던 말이야, 없던 말이야? 있던 말이야. 5번 옆에다 써. 지문의 일부 진술은 맞아. 하지만 이 글의 주제는 어느 부분에서 전환을 시켜버렸어. This is not always the case에서 전환이 됐지. 그래서 밑에다 쓰는 거야. 일부 진술은 맞지만 전환 이전의 내용이므로 주제가 될 수 없는 거지. 자, 그러면 밑에다가 question을 하나 달아보면 좋겠어. question. 불러주는 거 그대로 적어봐요. 자, 요거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한번 하세요. 오늘 나 밑에 부분 안 읽을 거거든요. 어렵진 않아서. 대신 요건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 복습할 때. 소수 집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는 공부해놓고 넘어가자. 소수 집단의, 민영이 적었니? 소수 집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칠판 잠깐만 봐주세요. 얘들아, 중간에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해 잘하는 것 같아서 이거 한 번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거든. 요 while 읽었던 문장. 자, 이 부분 한 번만 다시 보면, 자, perception research가 사용되고 있다. 지지하기 위해서 개념을, 여기까지 왔었지.
그리고 이 개념을 뒤에 대절로 붙여서 설명하는데 대부분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명사로 분류가 되니까 뒤에 나오는 대시 동격의 접속사 되실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럼 뒷문장이 완전해야 될 테니까 뒤에 나오는 individuals라고 하는 게 아마 대절의 주어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뒤에 후에 관계사절로 꾸며주는 걸 보니 어디까지 가야 될까라는 게 싶은데 are subject to discrimination like minority까지 이렇게 닫히겠죠. 되지? 그러니 뒤에 뭐가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됩니까? are라는 대절의 주어에 해당되는 동사가 여기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앞에 나왔던 to support는 여기까지 전체가 묶여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먼 경우 계속해서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고, 자 이제 마지막 7번 지문 들어가고 잠깐 또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오케이. 자, 7번은 여러분들 또 틀린 친구들 손 한번 들어줘봐요. 틀린 친구들 셋. 알았어. 계속 털리네. 그러니까 이거 주제 문제에서 오늘 오답률 높으면 첫 문장 잡는 거 계속 연습해야 돼. 지경 말이야. 자, 7번은 토픽 부르겠습니다. 자, 얘는 말로 빠르게 한번 끝내볼게요. 7번 토픽이요. 낡은 관습의 폐기를 뜻하는 창의성. 한 번 더. 낡은 관습의 폐기를 뜻하는 창의성. 로직도 한 번만 잡자. 이거 6모 때 나올 로직이라. 자, 로직은 뭐냐면 중간에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을 때 이렇게만 적어봐요. 중간에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을 때.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떤 대처가 필요하냐 이건데 그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모르겠어요.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면 이게 그렇게 막 이렇게 걸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 3등급권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느 부분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냐면 윗부분에 나오는 여기 그쵸? 아니다. 여기서부터 잡자. 여기서부터 in its theory, measure, 여기까지 이 부분이 뭐 명확하게 뭔 말하려는지 이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특히나 아인슈타인 나오고 상대성 이론 나오고 이러면 소재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이렇게 중간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걸 내가 오늘 좀 잡아보려고 하거든. 실제로 여러분들 작년 6모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이런 호평을 받잖아요. 1등급 1% 나왔던 시험이니까. 근데 그때 지문들의 특징이 어땠냐면 일단 소재가 되게 고급스러운 거였어. 철학, 종교, 과학, 윤리. 싫어하는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일단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한 말이 나와버리는 한 문장씩이 꼭 들어가 있었어. 그런데 그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문제를 푸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그 특징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부분이 좀 털리더라도 어떻게 넘어가는 게 실전에서 좋은 운영일까 요거 좀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쌤 일단 밑줄 칠 거 먼저 분홍 색깔 보여드릴 텐데 네. 자, 밑줄 쳐줘. 뒤에 안 들어가 있어? 이게 저걸 쓰면서 하니까 안 올라가나 봐. 그러면 서연아, 일단 요것만 듣고 선생님 저거 끄면 바로 올라갈 것 같거든? 그것만 내일 한 번만 들어줘. 그건 내일 듣고 지금 시간 남았잖아. 요 시간 동안 단어만 하고 가자. 어차피 언니랑 같이 갈 거지? 내가 QR 줄게.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하고 있어? 예스, 다시 갈게요.
자, 보십시오. 선생님 따라서 또 칠판 한 번만 가보자. 이거 하고 쉽게. 자, 보자. 간다. 야, 우리가 말이야 물음을 들었네. how 도대체 어떻게 그가 그의 발명에 도달했는가. 그럼 물음을 던졌을 때 아인슈타인은 대답했다. 나는 무시했다. 액시엄을. 밑에 뭐라고 나와? 공리. 못 알아듣잖아. 괄호 안에 거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괄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 것 같아요? 진리? 좀 더? 무슨 진리? 자명한 진리. 그럼 여러분들 이 자명한 진리를 나영아 띠꺼움을 풀고 들어. 자, 이 자명한 진리를 말에 바꾸면 좀 통념 같은 거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익히 맞다고 생각해 오던 거. 그래서 나는 요 말을 이해한 다음에 아, 얘는 뭔가 통념, 기존의 관습, 기존의 이론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기존의 것 이렇게 한번 잡아봤거든. 그러면 나는 기존의 것을 무시했던 거야. 이 정도 이해했으면 돼. 아인슈타인이 성공했던 건 기존의 것을 무시해서 그래. 조금 더 가보자. It is not entirely clear.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네. 어떤 기존의 것을 그가 언급한 건진 모르겠어. 따라하시나요? Because 왜냐하면 그는 많은 기존의 것들을 무시해 왔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대부분 likely, 그럴듯한 건 그는 아마 이런 신념을 의미했을 거야. 됐지? 자, 그럼 이 신념의 내용은 아인슈타인이 긍정했던 신념이겠어요? 부정했던 신념이겠어요? 부정했던 신념이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이 빌리프라고 하는 거 있지.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수없이 많이 반대해왔던 액시엄 중 하나를 분명하게 제시한 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엔 아, 지금 여기는 아인슈타인과 반대항에 있는 말을 하겠구나. 요건 잡혔어야 돼. 자, 이제 여기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거든. 자, 그럼 이게 반대말을 하겠구나까지는 우리가 왔었어야 되고 그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측정의 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아. 측정하는 사람과 측정하는 대상 간의 관계에 뒤에 말 알아들어져? 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찌든 여기에 아인슈타인은 뭐 했구나? 반대를 했구나 이 말이야. 그래서 뒤를 넘어가 봐. 상대성의 이론에서는 라고 접두어가 바뀌었거든? 여기는 누구 얘기할 거란 얘기야? 아인슈타인 얘기할 거란 얘기야. 앞에서는 아인슈타인과 반대되던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누구 얘기하겠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 앞뒤 내용이 뭐 돼야 되는 거네? 반대돼야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는 영향을 받지 않아. 이 앞에 거는 뒤에 거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이 뒷문장에서 인디펜던트와 정반대를 이루는 단어가 딱 보여. 뭐 나오지? 디펜던트. 그래,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뭐야, 이거 나오는데? 의존한다, 달려있다, 영향받는다?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요 내용과 요 내용이 그냥 반대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구나. 됐지? 아, 얘들아 추워요 혹시? 춥나요? 알겠어요. 아예 끌게요. 이제 또 답답한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중간에서 뭔 말인지 모르겠을 부분이 여기까지였거든? 그러면 이걸 읽고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측정자, 측정 대상, 그간의 관계 이런 말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아인슈타인은 기존의 것을 반대했다. 이게 남아있으면 되는 거야. 기존의 것을 반대했다. 아, 아인슈타인은 이 말만 캐치하면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풀이법이거든. 분명히 용모에서 한 문제 정도는 중간에 이런 거 들어가. 근데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서의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넘어가 주는 거, 이게 우리의 큰 기술이 될 것이고. 그럼 이제 뒤에 덜 가볼게. 야, 아인슈타인은 말했어. 또 누구 측이야? 아인슈타인 측이야. 그럼 또 가볼게. 그럼 얘는 뭘 얘기할 거야? 구체적인 거 필요 없어. 그냥 기존의 것을 뭐 하네요? 반대하고 부인하낼 거야. 얘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려면 The old has to be abandoned. 기존의 것은 버려야 돼.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때때로 발견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닐 수 있어. But
하지만 the rejection of an old one, 기존의 것에 대한 거부에서 나오는 건 맞는 말이야. 쏟아지지? 오, 쌤, 요 부분만 우리가 꾹 참고 잘 넘어왔더니 뒤에부터는 술술 풀리기 시작하죠. 이 패턴 꼭 나와, 얘들아. 알겠죠? 뒤에 더 갑니다. 그럼 이제 이 문장 봐요. 그럼 아인슈타인 얘기하겠다는 거야? 논지를 확장시키는 거야? 확장시키지.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논지를 확장시키는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논지를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사례를 넘어 무슨 화시킨다? 일반화시킨다? 그럼 쌤, 일반화시키는 논지라고 하면 그래 뭐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주제로 단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빠르게 읽을게. 야, 얘네들은 capable of giving up old, 끝. 낡은 걸 버릴 수 있는 애들이야. 야, 그러니까 most of us, 우리들도 need, 필요로 할 거야. 여러분들 필요로 한다는 건 무슨 성이죠? 당위성이면 또 뭘 나타내죠? 주제. 그럼 또 똑같을 겁니다. 야, 우리들은 뭐가 필요하면 shaking, 흔드는 게 필요해. 뭐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shaking, 흔들림이 필요해. 그럼 쌤, 얘 함의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흔들림의 함의는 뭐예요? 기존의 것을 벗어나는 것. 이거랑 똑같은 말이겠지. 괜찮죠? 또 갑니다. creativity면, 그러니 창의성은 의미하는 거야. 모든 것들 전에 willingness, 의지가 있어야 돼. 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뭐를 버리는? 뭐를 버리는? 기존의 것. 기존의 것이란 단어 뭐라고 쓰였어? habitual, 습관적인. 그럼 습관적인 사고 패턴을 abandon, 뭐 하는 의지야? 버리려고 하는 의지야. 또 똑같은 말 계속. This is why, 그 결과 나오는 거니까 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근데 마지막 부분은 조금 잉스럽긴 할 텐데 이 마지막 부분은요, this is why로 쓰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부연 논지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 야, 창의성의 본질은 기존의 걸 타파하는 것에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 때문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과 유머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비슷해. 이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볼게. 자, 우리 준영이나 나영이나 나현이처럼 이거를 정시 버전으로 공부할 거예요 하면 마지막 부분 읽을 필요 있니 없니? 없는 거죠. 내신 버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창의성과 유머의 공통점은 기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기술했을 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두 가지의 공통점은? 기존의 것을 타파하고 벗어나는 것에 있다. 이해되나? 끝까지 읽어보기만 할게요. 그 결과 창의성은 유머와 밀접한데, 유머라고 하는 건 우리 자신을 distance, 무언가로부터 떨어뜨리는 능력입니다. 그럼 떨어뜨린다는 건 무언가로부터, 즉 기존의 것으로부터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유머처럼 creativity는 demand, 요구합니다. not, 뭐 하지 말라고 요구하냐면요, 기존에 해오던 컨벤션을 taking too seriously,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 말은 기존에 해오던 걸 그닥 중요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인 거죠. 선지 분석 들어갑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1번 봅시다. 자, detachment라는 단어는 뭐야? 분리, 이탈. 그죠? 그래서 오랜 것으로부터 이탈하자. 이게 창의성의 핵심이다. 정답 1번 바로 나왔고. 자, 2번 갑니다. How humor. 야, 뭐가 소재가 아닙니까? 유머는 중심 소재가 아니죠. 3번 갑니다. 테크닉과 크리에이티비티, 어떤 기술과 창의성이 과학의 원동력이다. 얘들아, 이거 과학 얘기야? 창의성 얘기야. 창의성 얘기죠. 소재가 잘못됐습니다. 4번 가보자. Seeking old wisdom for innovative. 혁신을 위해서는 뭘 추구해라? 기존의 오래된 지식을 추구해라. 이건 주제와 어떤 논지입니까? 반대 논지요. 5번 가보겠습니다. reinventing이라는 단어가 난 꽤 괜찮아 보이거든. 새롭게 뭔가를 하자, 이 말이니까. 근데 뒤에 봤더니 science라고 또 과학 얘기하는 걸로 끝나버려. 그럼 얘도 소재가 이탈이죠. 됐습니까?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계 좀 봐주세요. 9시 21분이거든요. 딱 30분까지만 잠깐 휴식 취하고 다시 앉으세요. 다 안 하고 두 문제만 오늘 더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아시겠죠? 딱 30분까지만 휴식. 나한테 가는 거.
안 돼. 노래 너무 좋아. 그치? 내가 완전 뭐요? 왜 있는 거야? 아니 진짜 미안한데. 이거야. 아 이거 AI 같지 않아? 이거 AI 같은 그때 뭐라는 거야? 말해줘. 이거 엄청 웃긴데? 아, 이게 뭔데? 이거 귀엽다 완전. 목소리가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가 아니야. 학교 말에 우리 언니 올 수도 있어. 춤추러? 나 같이 노래 소리 하지 마. 언니가 머리를 덜 때도 돌아. 나 진짜 놀랐어. 원래 이건 예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언제 필요 아니 원래 그래. 저게 어딘데? 건설인가? 이거 알아? 어쩔. 딱히 하고 그게 욕할. 딱히 하고 싶다. 기존에 저는 아니야. 이거 왜 만드는 거야? 아, 원래 올릴 거야. 이거 사야 돼 돈으로. 애들 사보다 진짜. 나가 어제 철로 사과 막 넣어서 전화하지. 아니 근데 뭔가 모르는데 알았어. 안 해줄까? 이름 불러주네. 근데 일단 지금 막 팀이 없죠. 존댓말. 아 너무 친같이 하려고 하네. 또 보러 와요? 안 또 보러 와? 재밌을 거야. 재밌을 거야. 시험이 이렇게 써서 지금 막 연락이 없어. 그냥 전화. 꼴리기가 안 돼. 마이링이 그러구나. 그래? 이해했던 걸 그래서 얘는 드립을 너무 많이 들었다 내 친구 같아. 얘는 말이네. 연습에서도 마이링이랑 사귈 거 그런 얘기도 했는데 2년이 야 알지 마이 너랑 왜 얘기 안 하지? 아니 너가 근데 연비 얘기했나? 1학년 때 나 혼자 외국한 거 나니까 나 약간 없네. 래퍼 그러니까 래퍼 알았는데? 하지마 래퍼. 어머니 랩 잘해요. 방금 보여줬어요. 아, 나 아까 들었어. 아닌 것 같아. 저 래퍼로 선거할 거예요. 그래. 이게 오바적이다. 야, 모션은 제대로다, 모션은. 누구 말 맞네. 이름 뭐야? 나 약간. 와, 진짜 존나 길게 써줬어 이때. 근데 얘는 한마디만 했어. 이거 제 양이었고. 다음 밑에 백발이 결심이 나. 생일 때는 제가 어떻게 했을지. 지금 참고 있어 지금. 지지랑 뭔가 참고 있는데. 진짜 내가 봤을 때 뛰었어. 짧게만.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면서. 진짜 백발이 훨씬 나. 대가리 생일. 야, 진짜 길게 보냈네. 엄청 길게 보냈어 이때. 기분 안 좋았는데 철로 생일 축하해 오늘 하루 휴대폰. 야, 민영아. 오늘 너 집중 많이 안 되지? 수연아, 뒤에서 한 대씩 쳐줘. 쟤 두 지문만 버티면 되니까. 민영아, 두 지문만 버텨. 4시간 동안 수작업 공부할 아, 수학하고 온 거야? 버텨. 지성일 찐떡이랑. 미안. 이때는 길게 보냈어. 알았어.
철러야 오늘 생일이다. 지금 저한테 대하다 진지하게 써보니까 어색하다. 너 진짜 그렇긴 해. 맞아. 너안 좋아해. 그래 힘들지. 그건 무슨 다쳤어. 그니까. 내가 내 트위터를 내 예전 트위터 최근 7일 동안 내걸 걸어주는 실루해야 되는데 나 하나도 안 실수. 아이고. 예전 트위터 말고 맞아 나 이런 거 찍었어. 진짜 열심히 살았다. 나는 되게 열심히 했어. 얘 조회수잖아. 런지가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항상 멋지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모습 따뜻한 말해주고 싶어요. 항상 힘으로써 런지가 한국에 온 철만 따라서 너무 고마워. 이제는 우리는 런진이의 힘이 되어줄게요. 개운걸 걸려. 시간 왜? 나도 갈 걸 그랬어. 그때 공부하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세계가 뭔데? 이렇게 안 가는 게 낫잖아. 아니 근데 팬미팅을 하고 다른 게 낫다고. 이런 거 안 돼. 그냥 안 나가면 나 진짜 좀 쓰는 거 있는데. 진짜 라떼 이런 거 내가 라떼는 10여 원 비싸고 있어. 나 약간 유행가. 진짜 보이세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이런 거. 그래서 나 그래서 트위터에서 조금 뭐지? 그래서 많았어. 현나야, 쌤이 화요일에 널 빼먹었잖아. 이게 출결부를 바꿨어야 됐거든. 목토에 현나가 있었다가 화토로 옮겼잖아. 그걸 옮기는데 쌤이 그 다음 주에 옮기니까 그날 카톡할 때 안 보인 거야, 화토 출결부에. 그래서 현날 빼먹었어. 약간 서운했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런 사정이 있었다. 진짜 나도 깜짝 놀랐다. 아니 근데 은미한테 예전에 인사해주셨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현나를 놓치고 은미를 먼저 옮겨놨나 봐. 그래서 나도 그거를 언제지? 수요일인가? 쌤이 화요일에 휴강했으니까 근데 수요일에 출근해서 출결부 보다가 아 현나 옮겨놔야지 하고 현나를 옮길 때까지도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럴 땐 서운하다 해. 네가 서운할 게 맞아. 알겠지? 선생님한테 앞으로 쿠폰을 5번 당당하게 줘요. 할 수 있는 기회 줄게. 알겠지? 맘 풀고 해. 자, 야 래퍼 앉아. 9시 반. 9시 반. 나오나. 일어나. 숨어있어도 다 보이지? 자, 2개만 더 합시다. 친구 좀 깨워줘요. 불쌍한 친구 좀 깨워줘요. 자, 하겠습니다. 얘들아, 딱 2개만 더 하자. 2개만. 얘들아, 눈 감아봐. 눈 감아봐. 야, 우리는 다수결의 사회잖아. 내가 다수결에 따를게. 눈 감아봐. 아, 진짜, 눈 감아봐. 속고만 살았어. 눈 감아봐. 눈 감아봐. 자, 선택지가 3개가 있어. 쌤 2지문 합시다. 1지문만 합시다. 끝냅시다. 기다려. 아직이야. 자, 1번 2지문 합시다. 거수? 아니, 야, 앞에 봐. 얘들, 지금 너희들이 서로를 쳐다보잖아. 이게 그 독재 정권 때 투표예요. 그 체육관 선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2개 합시다. 아, 좋아요, 신입생. 자, 1지문만 합시다. 아, 역시 좋아요. DJ 파티를 즐긴 누군가. 끝냅시다. 니네 둘은 뭐냐, 앞줄은? 관망하고 있어? 야, 그럼 알았어. 그러면 타협을 보자. 다 끝내자라는 게
아, 내가 또 현나한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얘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마음이 그러네. 그러면 하나만 딱 하고 끝낼게. 그건 어때? 도겸. 그럼 내가 영은이와 랩으로 다툼을 해서 투표를 누가 많이 받느냐에 따라 결정을 해볼까? 네, 우리 또 영은이가 그 랩을 희망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보기보다 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집에는 그 노래방 기계, 그 노래방에서 쓰는 노래방 기계 있죠?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패기 넘치게 샀던 게 누가 짐싸래 나 어떻게 끝낼지 몰라. 제가 패기 넘치게 끝낸 게 그 노래방 기계를 구매할 때도요 선택지가 있어요. 이걸 이동형으로 할 것인가 정박형으로 할 것인가. 뭐로 샀을 것 같아? 이동형. 내가 언젠가 여기 가져와서 쓸 날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가지고 왔었거든요. 선생님 그 정도로 좀 흥이 많아요. 그래서 왜 한때 막 미스터 트롯 벌써 없어? 그 되게 핫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 미스터 트롯 1위 흥행을 한 걸 보고 거기 정승재 쌤 나가지 않았었어?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잠깐만 이래서 쌤이 정말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어. 기회가 있잖아. 야, 이래봬도 선생님 노래 못하진 않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지. 근데 이제 거기를 보니까 약간 일단은 굉장히 예쁘거나 재밌거나 이 축이야. 그럼 나는 굉장히 예쁘진 않단 말이야. 이쪽으로 빠져야 돼. 그래서 이제 온갖 연습을 다 해봤지. 그러면 이제 객관적 평가를 받아봐야 되잖아. 그럼 누굴 모시겠어? 니네 모실 수는 없는 거죠. 쪽팔리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랑 아빠를 앉혀놓고 시연을 한번 했어. 부모님이잖아. 뭐라고 대답이 나오셨을 것 같아? 너무 잘한다. 아니 우리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 이 시간에. 준영아 표정 풀어. 우리 엄마 아빠 얘기잖아. 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정체성 2번이란 말이야. 자랑스러워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난 당연히 잘한다 할 줄 알았다. 우리 엄마 뭐라는지 아냐? 실력에 비해 흥이 과하다? 우리 엄마의 워딩 그 자체. 아, 내가 아까 영은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랩을 했거든요. 딱 그 짝이었어요. 알겠어. 야, 그러면 알았어. 오늘 쌤도 좀 목 상태도 안 좋고 해서 끝낼 텐데 우리의 조건이 있죠? 갈 수 있는 놈들은 누구죠? 단어 다 아는 사람.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단어가 다 된 분들 손들자. 기준은 알았어. 수특 단어 하나 카드 남았다. 그게 기준. 확인 받고 보낼 거예요. 알았어. 인정해줄게. 제이야 너 저거 끌 줄 알지? 한번 부탁해. 자, 당당히 전 가도 됩니다는